안녕하세요. 저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병재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바다 톡톡에서 설명드릴 주제는 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표면의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기 위한 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을 해왔습니다. 원시인들이 처음에는 통나무를 묶어서 뗏목을 만들어 이동을 하고, 나중에는 나무를 가공해서 널판지를 만들어 나룻배를 만들고, 그 후에는 나룻배에다가 돛을 얹어 돛담배로, 그리고 나무가 아니라 철, 증기를 이용한 증기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다란 선박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배가 어떤 걸까요? 이 배는 화물을 이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MSC 오스카라고 하는 선박은 약 19,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9,000개, 상상이 되시나요? 선박이 아닌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에는 약 1,100대의 비행기가 필요하고, 큰 기차의 경우에는 35대, 그리고 트럭의 경우에는 11,400대 정도가 이동을 해야만 옮길 수 있는 화물의 양입니다. 이 정도의 화물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게 배입니다. 그럼 이런 현대의 선박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 유명한 배, 타이타닉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의 경우에는 그 길이가 269m입니다. 269m. 상상이 되실까요?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인 63빌딩이 249m로서 타이타닉을 세로로 세우면 63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온 가장 큰 배는 어떤 거에 있을까요? 녹노비어스라고 하는 배입니다. 1975년에 일본에서 건조를 했고요. 그 길이가 458m나 됩니다. 그리고 넓이로 보면 축구장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63빌딩이 249m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인 에펠탑이 325m,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가 555m입니다. 이 배를 세로로 세우면 63빌딩보다 에펠탑보다 큰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배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배가 물보다 가볍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바늘과 이 큰 배가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배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바늘은 물에 가라앉고 배는 물 위에 뜹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밀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밀도는 전체 무게를 부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내어지는데요. 쉽게 동일한 부피에서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근육 1kg, 지방 1kg,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정답은 똑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육 1kg와 지방 1kg, 어떤 게 부피가 더 클까요? 맞습니다. 지방 1kg가 더 큽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근육 1kg와 지방 1kg를 봤을 때 근육 1kg가 밀도가 더 높고 지방 1kg가 밀도가 더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에 뜬다는 의미는 어떤 물체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로 설명하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렇다면 한번 실험으로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란입니다. 날계란은 과연 물 위에 뜰까요? 물속에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앉습니다. 이 의미는 날계란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날계란을 우리가 물 위에 띄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날계란을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물을 무겁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란을 무겁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번엔 물에 소금을 타서 물을 무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물에 소금을 탔습니다. 계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계란인데 가라앉고 소금을 탄 물에는 계란이 뜹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영장보다 바다에서 더 몸이 잘 뜨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좀 더 상황을 바꿔서 다른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실험에서는 물에 밀도를 변화시켜서 계란을 띄워봤습니다. 이번에는 물은 그대로 두고 우리 다른 것들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콜라입니다. 하나는 일반 오리지널 콜라고요. 하나는 다이어트를 위해 좋다는 설탕이 제거된 다이어트 콜라, 제로 콜라입니다. 과연 이 콜라에는 설탕이 없을까요? 오리지널 콜라와 다이어트 콜라가 동일한 성분에서 설탕만 뺀다고 한다면 콜라가 가라앉으면 다이어트 콜라는 떠야 합니다. 자, 실제로 물속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콜라는 거의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콜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콜라는 물 위에 뜹니다. 이것으로 다이어트 콜라에는 설탕이 없다는 것을, 아니 최소한 오리지널 콜라보다 설탕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콜라는 한번 넣어 볼까요? 다른 콜라는 기존 콜라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이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는 다이어트 콜라만큼은 아니지만 콜라보다 좀 더 뜨게 됩니다. 이 얘기는 사이다가 콜라보다 밀도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가 물에 어떻게 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배가 아까 왜 떠 있다고 했죠? 배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배가 물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과학자처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흐르는 유체, 공기와 물과 같은 곳에 있는 어떤 물체들은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부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공기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부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안 떠오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력은 유체의 밀도, 그리고 물체의 부피, 그리고 지구가 당기고 있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의 곱수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험과 설명을 통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배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떠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다는 모두 동일한 밀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열대나 극지방이나 추운 곳이나 어떤 곳은 소금기가 많은 곳, 따라서 바다의 밀도는 곳곳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에는 만재흡수선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배에 얼마만큼을 실어야 하는지, 어느 지역에서는 이만큼만 실어야 하는지에 대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만재흡수선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가 왜 물에 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에 떠 있는 배들은 바람이나 파도와 같은 힘으로 인해서 항상 움직이게 됩니다. 배들이 왜 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배의 경우에도 오뚜기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절대 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를 탔을 때 배가 좌우로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배가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현상이니까요. 배는 어떻게 앞으로 갈까요?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이동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를 이동시켰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프로펠러라는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풍선입니다. 이 풍선을 놓으면 날아가겠죠? 자, 이거와 똑같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물속에 있는 물을 뒤로 뿜어내면서 배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나마 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본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배에 대한 상식과 재미있는 얘기 하나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는 일반적으로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는 짓다 혹은 건조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도 make라고 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build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친구들이 배를 만든다라고 하면 배는 짓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배를 뒤에서 봤을 때 왼쪽 편을 좌현, 우측 편을 우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왼쪽은 포트, 오른쪽은 스타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배가 항상 왼쪽 편으로 항구에 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예전에 항해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항상 배를 이동하기 위해선 별자리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타보드라는 명칭을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배를 타보거나 배를 운항하거나 아니면 배를 보는 것 자체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무역이나 물건의 이동에서는 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비행기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배 이야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박병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